그럴수록 산책. 꽃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목련이 지는구나. 그렇게 한가득 피더니 이렇게 다 떨어지네. 바람 불면 우수수라니 더 덥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목련이 말했다. 아니에요. 바람 불어도 후회하지 않아요. 꽃이었어요. 과거의 나에게. 언젠가부터 삶은 제 한계를 확인하는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여기저기 많았죠. 그걸 기필코 하나씩 확인하며 알아가게 되는 건 썩 유쾌하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 확인한 게 있다면 어찌됐든 괜찮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되어도 괜찮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사건의 한 가운데에선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만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저는 어떤 일을 후회하고 한탄하느라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울음을 터뜨리고 엉엉 우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그 일들은 과거가 되고 있는걸요. 언젠가 과거로 돌아가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상상하다가 꼭 이 말을 해줘야겠다 다짐해둔 말이 있습니다. 그 후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 때마다 실시간으로 과거의 내가 되고 있는 나에게 꾹꾹 눌러 쓰는 편지처럼 들려주곤 합니다. 얘야, 누구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일로도 오래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행복한 순간을 많이 만들렴. 행복한 기억 외에 다른 건 모두 언젠가 어이없을 정도로 의미 없어진단다. 아무도 초조해하지 않고 각자 다른 빠르기로. 각자 달라요. 꽃이 피었을 땐 다들 존재감을 뽐냈지만 이젠 언뜻 봐선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마다 각자의 열매를 만들고 있죠. 일찌감치 열매를 내어놓는 나무들이 있는 한편 이제부터 시작인 나무들도 있습니다. 아무도 초조해하지 않고 각자 다른 빠르기로 살아갑니다. 비의 원리. 비는 구름 알갱이들이 뭉쳐서 점점 커지면 무게를 견디다 못해 비가 되어 떨어지는 거래. 비의 원리를 배운 후부터 비 오기 시작하는 순간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비는 언제나 마침내 내리는 셈이죠. 세상에 무언가가 가벼워지기로 결심한 순간입니다. 오디가 익어가는 동안. 전에 살던 동네의 산책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한 곳은 뽕나무가 여러 그루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뽕나무 말고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무성해 나무 그늘 안에 있으면 한여름에도 덥지 않았죠. 뽕나무에 달린 오디가 익어가는 6월엔 산책길 바닥이 온통 오디로 뒤덮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툭툭 오디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저는 그 소리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습니다. 저렇게 오디가 익어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야말로 쓸데없는 자격지심인 셈이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어김없이 그런 마음이 되고는 했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었으니 오디를 내놓을 뿐인 뽕나무 입장에서는 자신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게 어이없을 노릇일 테지만요. 바람 부는 날. 옛날 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을 참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앞머리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바람 부는 날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바람일수록 좋아하죠. 바람이 불 때면 학교 다닐 때 배운 바람의 원리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으로 대기의 온도와 기압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 저 내용을 배울 때는 그런가 보다 무심히 지나갔지만 지금은 떠올릴 때마다 묘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지금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공기가 이동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달까요? 그 흐름 속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매 순간 신기한 기분입니다. 여름바람. 시원하게 부는 여름바람은 무엇을 싫어올까요? 그건 아마도 나무에 안 보일 거예요. 바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그건 아마도 민들레 홀씨일 거예요. 허수아비. 동네 어느 집에서 담장 높이 허수아비를 달아놓았습니다. 도심 주택가의 허수아비는 흔치 않아서 이런저런 상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에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허수아비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세우는 거란 걸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사람의 허세도 허수아비 같은 게 아닐까요? 진짜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을 허수아비처럼 내세우는 것이죠. 요란한 허수아비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운 건지도요. 화분 구경. 주택가를 산책할 때면 집 앞에 내놓고 키우는 화분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화분 하나로도 집주인의 성향을 상상할 수 있죠. 어느 집 앞에는 장미며 웬드라미, 천사의 나팔처럼 꽃을 피우는 화초들이 많다면 어떤 집 앞에는 상추며 고추, 콩처럼 길러서 먹는 식물들이 많거나 하는 식으로요. 때로 수십 개의 화분을 내놓고 기르는 집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화분 속 식물들이 저마다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 주인이 얼마나 가꾸고 보살피고 있는지 상상이 되죠. 언젠가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서양초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화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어서 같이 보려고 두었습니다. 달빛의 신세를. 달이 유난히 크고 환하게 뜨는 날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엔 제가 사는 곳이 지구라는 자각을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날 달을 보면 그제야 이곳이 지구이며 지구가 우주 한가운데 떠있는 행성이란 사실을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아득한 우주 한쪽 이곳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느 퇴근길 둥글게 뜬 달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어찌나 환하게 빛나고 있던지요. 그러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저렇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달빛을 받는 나도 조금은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저도 염치를 접어두고 달빛의 신세를 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차마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소심하게 제자리에서 빙글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외쳤답니다. 나는 달빛으로 태닝한 여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못 이길걸? 어쩐지 밑도 끝도 없이 으쓱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길을 씩씩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니 달이 밝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그날이 달빛에 온몸을 맡기기 좋은 날인지 모릅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남긴 것. 전에 살던 동네의 우체부 아저씨는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한다고 누구나 웃으며 답하는 것도 아닐 텐데 아저씨는 언제 보아도 모두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있었죠.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면 처음에는 그분을 썩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주칠 때마다 인사해야 하는 것이 어색했을 뿐더러 못 본 척 후다닥 지나가려고 해도 굳이 불러서 기어이 인사를 하고야 마는 상황도 못마땅했거든요. 왜 저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마저 할 정도로요. 그러나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인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적응해서는 그분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먼저 인사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죠. 그러다 언제부턴가 다른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게 되었는데 새로 온 분과 마주치자 저도 모르게 꾸벅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인사를 하고도 깜짝 놀랐답니다. 그 후로 사람이 지나간 자리엔 그가 남기고 간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저희 동네 골목에 웃으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남기고 간 것처럼요. 오리도 그랬구나. 어느 아침 하천 옆길을 걷다가 청둥오리 암컷 한 마리가 하천에 떠서 유유히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리의 뒤로는 부채꼴 모양의 물결이 쭉 그려지고 있었죠. 그 광경이 어찌나 도도해 보이던지 넋을 잃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온통 오리를 찬양하면서요. 저 여유로운 몸짓을 봐라. 저렇게 우아하게 이동할 수 있다니. 자기 뒤로 펼쳐지는 물결은 또 얼마나 멋진지 오리는 알고 있을까? 정말 근사하다. 지금 이 순간 이 하천의 주인은 저 오리로구나. 도도하게 내려오던 오리 앞에 이윽고 급경사가 나타났습니다. 계단 하나 정도의 턱이 있던 것이었죠. 오리가 그 구간을 어떻게 지나갈지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매끄럽게 지나가는 오리만의 기술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오리는 턱을 발견하더니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고 말았죠. 오리라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었구나. 그냥 일어나서 걷는 거였구나. 그때였습니다. 오리의 다리가 삐끗하더니 휘청이는 게 아닌가요? 행여 넘어질까봐 허둥지둥 턱을 내려간 오리가 다시 물 위에 떠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도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본 저는 그 자리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오리도 삐끗하는구나. 이 당연한 사실이 어찌나 웃기면서도 위안이 되던지요. 지금도 가끔 그 오리를 떠올리며 웃고는 합니다. 노란 계단. 어느 날 저는 무척 의기소침한 심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해온 일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간 쌓은 경력도 모두 소용없게 된 듯 느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나에게 과연 희망이란 게 있을까 생각하면서 걷다가 노란색 칠이 된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어두운 밤에 계단이 잘 보이라고 노란 칠을 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노란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어쩐지 힘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계단이 노란색인 이유만으로요. 마치 제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 노란 계단을 밟으며 깨달았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별의별 것에서 힘을 얻는 한 저에겐 늘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은 언제나 비슷한 모습으로 제 앞에 펼쳐져 있을 테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해 어떻게든 힘을 내려는 마음이 있는 한 저는 또 남들이 보기엔 변변찮은 무언가를 찾아내 희망의 증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심히 나를 속이고 조이고 때리고 울릴 수도 있는 세상에서 무심히 나를 지나치는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